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아침에 일찍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비가 오더라고요. 비 오는 또 아침에 도로를 달려본 사람들을 아시겠지만 약간의 운치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오늘 시장도 운치에 맞게끔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최근의 움직임이 그렇게 녹록한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신경 써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일 거고요. 제가 요거 정리를 해 놓고 하나씩 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부분에서 시장. 오늘 미국 시장 아침에 저도 들어오면서 항상 보는데요. 미국 시장의 움직임 이런 쪽에서 약간의 좀 혼조세를 보이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 부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는 약간 좀 눌리는 그런 모습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잠시만요. 네, 네. 그래서 주가에 대한 여건에 약간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네, 딩구님 반갑습니다. 햄토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옥규님이 하이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전체 부분에서 일단 제 자료 보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최근에 시장이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을 해봅니다. 일단 뭐 제일 큰 거는 주가가 조정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주가가 조정 국면에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외국인들은 7일 연속 매수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제 기관들의 매도 이 부분이 조금 더 아프게 만든 그런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은 매수하는데 기관들은 매도를 한다. 기관도 좀 매수를 하면은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들어오지 않은 그런 여건이고요. 외국인들의 이 매수세도 약간은 어거지로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제 판단으로는 듭니다. 연속 지금 7일 연속 들어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료에 대한 부분 지금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7일 연속 들어오는 그런 상황인데요. 환율에 빗대서 들어오는 상황으로 약간 좀 보여요. 지금 코스피 지수는 2600선을 안착해 지지 라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어제 19포인트 내리기는 했지만 2600포인트를 혹시나 깨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저 또한 2600포인트의 지지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은요. 약간 좀 조심스럽게 쳐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아마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시장은 조금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었던 그런 상황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약간의 유연한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을 조금 더 소상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원화 환율이 급락을 했습니다. 환율이 급락을 하면 우리나라는 환율과 역의 관계가 있어요. 주가가. 그래서 환율이 내리면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환율이 내린다는 것은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 거예요. 비교 통화, 상대 통화 달러화 대비 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안정되고 주가가 올라온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움직였는데요. 어제 환율이 급락을 했어요. 그럼 원화의 가치가 급등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절상의 효과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주가가 올라와야 되는데 주가가 19포인트 빠졌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는 일정 부분 원화 강세에 의해서 환차익이 있을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게 수순이에요. 그래서 어제 외국인들의 이 매수가 2천억이 좀 넘은 그런 상황인데요. 뭐 자료를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제 HTS가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외국인들은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는 부분이 후반에 들어왔어요. 장 후반에 들어왔다.
그러면 좀 어거지로 들어온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자, 환율의 급락에 대한 부분에 이런 일이 있었네요. 한번 이거 볼게요. 원화절상에 대한 압박이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원화절상 압박. 밀라노, 이탈리아거든요. 밀라노에서 첫 환율 협의를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환율 협의하는 거 좋습니다. 환율 보고서가 미국에서 나오는데 아마 그 1년에 2번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4월 달하고 11월 달 뭐 환율 보고서가 나오고 환율에 대한 부분에 조작국에 해당되는 거. 그러니까 환율을 인위적으로 자의적으로 만진 그런 국가들에서는 환율주의 그리고 환율 그 주의 국가로 표현을 하고 조작국으로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그런 상태예요. 자, 근데 밀라노에서 첫 환율 협의를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두는데 그 의미 두는 부분에서 원화에 대한 절상, 그 좋아요. 원화 가치가 높아지고 환율이 하락하고 그러면 주가에 대한 부분이 유리하게 작용하는 거니까. 근데 압박이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이 부분이 제일 우려스럽다라는 거죠. 다음 장을 한번 보면서 볼게요. 한미 당국 지난 5일 날 밀라노에서 환율 협의를 했는데 이 환율 협의에 절상에 대한 압박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럼 미국은 의도적 부분에 의해서 얘기를 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지.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환율을 갖고 노는 거 아니야? 관세에 대한 압박이 들어오니까 관세를 해지할 수 있는 여건에 환율을 통해서 움직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원화에 대한 약세가 보이는 상황이면은 수출주에 훨씬 더 유리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미국이 오해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있거든요. 최근 환율에 대한 부분에서 움직이는 것은 중국 위안화를 우리 원화가 많이 추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안화의 약세에 의해서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 경우가 왕왕 있고 그 부분이 가속도로 붙는 상태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 미국 측에서 쳐다봤을 때는 환율에 대한 여건이 불만족스럽게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원화 절상에 대한 압박이 있다라는 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율은 급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 그런 입장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이 현상이 어디에 있었냐면 예전에 프라자 합의라고 일본이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가기도 했습니다. 즉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하에 있을 때에 프라자 합의에서 엔화에 대한 압박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이 엔화에 대한 부분을 협의에 의해서 만들어 갈 때에 일본은 잃어버린 30년 이렇게 경제에 대한 부분에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 요 부분이 그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의 상황이 주가는 올라오는 그런 부분에서 약간 조정에 대한 부분이 염두되어진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고요. 그 조정에 대한 여건에서 우리는 차트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 보면은 제 자료에 보면은 주가 코스피 지수에 대한 부분인데요. 코스피 지수가 추가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 여건에 만들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선을 그어 본다라고 한다면 2,600포인트가 이쪽이고 2,600포인트가 여기고 그다음에 이제 2,500포인트에 대한 부분이 여기. 저는 요 안에의 밴드 대역을 얘기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추가적으로 이전에 움직였었던 요 부분, 움직였었던 요건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제 움직였었던 그런 부분이 있죠. 지금 현재 2,600포인트 올라온 부분이 있고 주가는 내렸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올라온 상황이면 주가가 밀릴 수도 있는 여건이고 여기서도 밀렸고 여기에서 좀 강하게 밀린 상황은 관세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일단은 반등을 해줬고 다시 여기까지 올라온 거죠. 그러면 우리는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여기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요거죠. 여기에서 눌린 상황이고 그리고 두 번째 눌려 있는 상태고
지금 요 부분에서 눌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난주 수업부터 한 겁니다. 그렇다면 약간은 보수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주가 자체적인 부분에서는 언더슈팅적인 부분은 빼내고 오버슈팅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을 빼내고 여기도 빼내고 여기도 빼내는 그런 부분이 만들어진다면 결과적으로는 요 안에 있는 부분만 남아 있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이렇게 요 박스 대역 안에 있는 상황은 만들어지고 주가의 흐름은 이렇게 밴드 대역을 결성을 해서 움직이는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현재의 상황에서 눌리는 그런 압박적 측면에서는 밀렸다가 움직일 수 있는 이 여건이 만들어지는 거죠. 주가가 지속적으로 이 위에서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이슈와 이벤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슈와 이벤트를 아직까지는 못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제 알겠죠? 조금 더 깊게 보고 약간은 긴 호흡으로 본다라고 하면 현재 시장이 2600 올라오고 2700, 2800 이렇게 올라갔으면 좋겠지만 결국은 숨고르기라는 부분이 필요하고 숨고르기에 의해서 힘의 축적을 한 이후에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순리일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를 축적하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현재 가격 대역에서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밴드 대역으로 친다라고 한다면 2,500과 2,600 포인트가 본래의 첫 번째 포인트로 작용하는 밴드의 대역이고 지금 올라온 부분이 2,600의 강한 지지. 그러니까 2,600이 올라온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2,600에 대한 강력한 지지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본다면 2,600에서 2,550 아니죠. 2,600에서 2,650 이 포인트 안에 좁은 박스권 구간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좁은 박스권 구간에서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여건을 찾으면은 훨씬 더 유리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결국은 2,500대역에서 2,600, 2,600대에서 2,700으로 움직일 때는 대형주들의 움직임, 즉 주가 지수에 핵심적으로 작용하는 그 핵심 우량주들 그쪽이 레벨업이 되는 그런 상황에 한 단계씩 올라올 가능성이 높고요. 2,600대에 있든 2,700대에 있든 아니죠. 2,500대에 있든 그 부분에 기간 조정의 박스권 안에 있을 때는 종목별 장세가 일어나는 게 수순입니다. 그러면 종목별 장세에 개별 종목으로 움직일 거고 개별 종목에서 모멘텀을 좀 갖고 있거나 아니면 성장력, 기업에 대한 실적 이런 쪽에 잘 나오는 기업에 집중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거고 시장이 확대되는 그런 여건에서 업종군과 섹터가 움직이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자, 반도체는 성장주고 그 부분이 커진다는 것은 알아요. 그렇지만 지금 미국에 의해서 반도체 시장이 압박을 받고 있고 수출에 대한 제약이 진행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확장된다라고 보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죠. 나중에 확장되겠죠. 지금 현재의 상황을 봤을 땐 그렇다면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 입장에서는 종목적 움직임이 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확장되는 부분에서는 제일 큰 게 방산, 조선 이런 쪽이 확장되는 거예요. 자, 이제는 큰 로드맵을 짤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렇게 지수에 대한 부분을 보고 이제 제가 만든 자료에 대한 여건을 다시 한번 보면은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환율에 대한 절상 압박 그리고 그 당국에서 지금 밀라노에서 환율 협의를 했다라는 이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 이런 쪽이 보도상으로 아니면 뉴스상으로 확실하게 확인이 될 때에 주가의 움직임이 조금 더 추적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지금은 들어오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원화 급락이 되면 주가가 막 올라와야 되고 2,600, 이제 2,700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움직임이 둔한 그런 상황이죠. 그래요. 미국도 숨고르기에 들어가고 우리나라도 올라온 부분이 있으니까 숨고르기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원화 환율이 강세를 보이는 입장에서 주가가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이 부분이 불리하고 불안하게 보인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시장은 암만 좋아도 불확실성, 불안하다라고 한다면 움직이지 않는 게
주식시장의 또 특성이거든요. 저는 신입사원서부터 그 부분을 많이 봐왔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움직임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게 환율에 대한 움직임이기 때문에 오늘도 시장을 볼 때 환율 입장에서 쳐다보는 게 훨씬 더 현명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왜 환율에 대해 이렇게 세게 얘기하냐면 제가 환율을 전공했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그 원화 환율에 대한 이 움직임이 스테디하게 좀 안정되게 움직여야 되는데 너무 위아래로 급등락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율이 높아도 환율이 낮아도 안정을 취하면 거기에 맞게끔 기업들은 기업 금융과 회계 정책을 쓰기 때문에 수출해야 될지 수출하지 말아야 될지 이런 것을 판단하게 되거든요. 근데 불확실성으로 만들어지면 기업에 대한 실적, 수익에 대한 여건이 손실과 손실로 귀결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의 큰 시장을 먼저 봤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세부적인 부분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에 보면은 전기차 보조금 폐지 법안이 발의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최근에 2차 전지에 대한 종목들이 많이 내린 것은 알고 있지만은요. 2차 전지가 많이 내린 부분에서 반등을 못 해주는 부분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차 전지 시장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시장 자체에 우리나라가 혁혁하게 그 마켓 쉐어를 차지해가면서 넓혀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뒤따라야 되겠죠. 그런데 중국에 밀려요. 중국에 여기 캐틀 CATM 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이 점유율 변화를 봐도 알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예전에는 1등, 2등 왔다 갔다 했고요. 캐틀 중국의 CATL과 거의 비등비등했었는데 툭 떨어져 있는 거 봐있죠. 그러면 시장이 커진다고 해도 마켓시어가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협소해진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주가가 움직임이 둔해지는 것 당연하죠. 그게 성장주 입장에서 쳐다보면은 확연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SK온도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저 끝에 삼성 SDI 이렇게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결국은 시장적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이 부분이 줄어드는 거고 거기에 보조금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폐지 이런 쪽이 들어오는 상황이라 아직은 2차 전지가 올라온다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요 시장에 대한 부분을 봤죠? 그러면 2차 전지는 조금 더 있다가 사는 게 맞아요. 자, 여기에 제 자료 다시 한번 보면서 가볼게요. 이게 나온 거예요. 1조 1,000억 규모의 유상증자 결정. 포스코 퓨체. 포스코 퓨체엠이 1조 1,000억에 대한 유상증자를 결정했을 때에 성장 입장에서는 유상증자를 받는 게 좋거든요. 근데 지금이 성장에 대한 위치에서 보는 거냐라는 것은 어폐가 있는 거야. 이제 알겠죠? 저는요, 포스코 퓨처엠에 대한 제가 차트를 보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세팅하는 동안 잠깐만 다른 거 좀 보여주시고 포스코 퓨처엠 나왔네요. 자, 한번 봐보시죠. 이게 포스코 퓨처엠에 대한 주가의 흐름입니다. 주가는 우하향. 주가는 계속적으로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현재 이 상태에서 유상증자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재미있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2020년대에 권리락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여기입니다. 권리락 써 있죠. 여기서 유상증자를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유상증자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 유상증자에서는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는 타이밍에 유상증자를 한 거고요. 2차 전지에 대한 시장 확대감이 있었고요. 2차 전지가 훨씬 더 커진다. 우리나라가 2차 전지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을 때였습니다. 지금은 유상증자를 하는 그런 여건에서 주가가 이렇게 밀리는 그런 부분이고 시장이 내리는 그런 여건에서 유상증자가 나오는 거죠. 자, 증자가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고 그래요. 2020년도 이때에는 유상증자가 좋을 때였었어요. 그때에는 저도 제가 56,000원이니까 이때 유상증자를 받은 거 기억나는데요. 그때도 다들 불안해했어요. 증자 나오면은 주가 떨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대표님?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보기도 했거든요. 이때에는 유상증자 받아야 됩니다. 지금은 받아야죠.
이렇게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고요. 그러면서 60만 원, 근 70만 원까지 올라온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으니 엄청난 수익이 만들어진 거죠. 이게 시장의 확대, 즉 성장주, 성장 가치에 대한 부분이 여기서 매칭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다시 한번 이제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지금은 주가가 밀리는 그런 상황이고 현재 이 상황에서 유상증자를 하는 그런 여건이다. 유상증자는 성공하겠죠. 포스코 그룹이니까. 근데 여기서 그 유상증자한다는 것은 시장 지금 현재에서 뭐 미국에 투자를 하고 그 시장을 확대시키는 부분에 자금을 쓸 거고 여기는 다 거의 똑같아요. 근데 운용 자금이라는 것도 있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이전하고 다른 부분이에요. 그래서 현재의 상황에서는 좀 불리하다. 아직까지는 2차 전지에 대한 여건이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포스코 그룹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가격에서 주가가 올라올 것이다라는 것은 인지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언제, 얼마만큼 시간을 두고 움직일 건데라는 그런 생각에서는 아직 답이 안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주가에 대한 부분이 우하향에 있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 이게 1년선이거든요. 황금 라인에 움직이지도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적어도 이 위에 있어서 올라온다라는 이 뉘앙스를 줘야 되는데 계속 눌리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알겠죠? 자, 그러면 아직까지는 조금 이른 편에 없지 않아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제가 설명하는 자료를 또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대응 전략적 측면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제가 지수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것처럼 5월 증시는 차별화 장세로 넘어갈 거예요. 차별화 장세로 들어가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유연성 있는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러면서 진짜 시장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 단타로 모든 것이 움직인다는 거 아니에요. 시장이 불안하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짧게 수익을 내고 단타를 통해서 수익이 났다. 그리고 수익 나는 부분을 추적하고 싶지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그런 게 좋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 2600포인트까지 올라온 그런 상황이지만 실제 움직이지 않은 종목들이 꽤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장이 확대될 수 있는 이 여건을 갖고 있는 섹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우리는 찾아야 돼요. 그게 저평가에 대한 성장주라는 거예요. 향후에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은 실적을 못 내지만 결국은 시장이 확대되는 부분에서 들어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볼게요. 2차 전지는 시장이 확대돼요. 근데 우리나라의 마켓 시어는 어떤가요? 중국의 치이죠. 그래서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이잖아요.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중국의 캐틀에 투자하면 됩니다. 그렇죠? 아니면 미국의 유명한 기업에 투자를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시장 안에 있을 때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 안에서는 어떤 식으로 움직일 수 있느냐라는 것은 바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위치에 있는 종목들이 좋은 겁니다. 그게 내수주에 해당돼요. 즉 내수주에서 우리나라의 그 상품이 팔릴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는 시장적 확대에 대한 부분들, 미국의 관세 영향력에서 좀 더 벗어날 수 있는 종목군에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 종목군들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거는 시장의 헤게모니를 쥐고 가격에 대한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들. 지금 움직이는 부분에서 제일 유리한 게 엔터주입니다. 엔터주는 내수주잖아요. 그러면서 수출주예요. 여기에 한알령 풀린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시장이 확대되는 부분이잖아요. 저하고 시각을 같이 두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른 아침에 진짜 들어오신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것들이에요. 미국 시장이 올라왔습니다. 뭐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오늘 얘기 나온 게 소매 판매거든요. 소매 판매가 올라오긴 했지만은 뭐 실제적으로 경기가 활성화되는 부분이 덜합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아니더라도 많이 얘기해요.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에 대한 확대, 이 부분을 5월 달에 제대로 찾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군과 우리나라 선행 12개월 선행 PBR, PER 이걸 봤을 때 PER 같은 경우에는 8배 수준이고요. PBR 같은 경우에는 0.8배예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내려서 저평가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반도체 입장에서는 시장이 지금 위축되고 있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올라올지 몰라도 지금 현재는 움직이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이렇게 여름으로 들어가는데 시장이 확대되는 요 여건에서의 우리가 투자처를 찾아낼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실제 내수주에서 찾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AI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 기대감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자동차는 영국의 이 관세 협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부분에 빗대서 들어오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격이 저렴한 부분에서 일단은 트레이딩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증권이나 엔터, 화장품 이런 쪽은 시장에 대한 확대적 부분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약간 자료를 보게 된다면은 진격이 KBT, 예뻐진다 화장품 주식,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KBT에 홀려서 한국 제품만 쓰고 싶어요. 주도권을 쥐고 있잖아요. 그리고 시장이 확대되는 거 이제 느껴지시죠?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중국 관광객 100만 명 늘면 3조 효과가 있다. 근데 벌써 550만 명이에요. 그러면 3, 5, 15, 15조의 경제 유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수출을 15조 원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시장이 확대되는 부분에서 투자에 대한 여건이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부 측에서도 지금 K뷰티 기업 수출 지원 강화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들어오는 그런 여건에 최근에 이렇게 대한항공, 한진칼 지분에 대한 여건도 있고 여행주에 대한 상황도 만들어지는 그런 상태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실제 들어오는 부분을 따져서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은 저평가되어 있는 내수주 그리고 성장 가치에 대한 여건을 만들어가는 엔터, 화장품, 여행 이런 쪽 방산도 좋고 조선주도 좋잖아요. 그것도 시장이 확대되는 상황이니까. 그렇지만 주가는 많이 올라와 있는 부분에 시각적 갭, 부담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부담에 없게끔 움직일 수 있는 이 종목군으로 만들어갔으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시간이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협소한 컴퓨터 요 부분에서 설명을 다 못했는데요. 제가 화장품이나 엔터 그다음에 그 여행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의 동영상을 제 유튜브에다 많이 올려놨어요. 저는 8시까지이기 때문에 벌써 마감 시간이 되네요. 얘기를 서두만 끝내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거는 제 유튜브에서 많이 풀어드릴 테니까 보시고요. 보시고 다음 목요일날, 금요일날 제가 나오니까 이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이렇게 올라오는 게 좋죠. 확 하고 올라왔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무리하게 투자만 하지 않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도를 거두면서 정석 투자에 대한 부분으로 움직일 때에 내 계좌가 안정성 있게 움직인다라는 것을 꼭 인지하시고 오늘 성공 투자 기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